1년 중 여행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행 전문 에디터가 엄선하여 추천드리는 여행 본능을 자극하는 최고 등급 가을 여행지로 함께 떠나보세요. 경남 통영욕지도는 관광객 왕래가 압도적으로 많은 섬으로 큰 배들이 하루 17차례 왕복한다는 것은 욕지도의 관광 매력이 다른 섬에 비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구마의 섬 욕지도의 대표 명소는 2km의 모노레일과 3개의 흔들다리이며 맛있는 먹거리들도 많아 아름다운 섬 여행과 함께 식도락을 즐기며 하루를 알차게 보내기엔 최적지일 뿐 아니라 관광섬답게 숙박시설도 많아 1박 2일 여가를 보내기에도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통영항 삼덕항 중화항에서 여객선이 출발하며 1시간 남짓 걸리고 차를 싣고 가면 좋겠지만 관광 포인트가 몰려있어 도보 여행도 가능하며 택시가 없고 순환 관광버스가 있으나 배차 간격이 뜸합니다.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모노레일은 욕지도의 상징이며 아찔함을 느끼며 내려다보는 섬 풍경은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1.5km에) 모여있는 3개의 흔들다리는 섬 여행의 주요 좌표를 찍어주는 곳으로 다리 주변 해안가 절경들은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매력을 자랑하며 선착장을 중심으로 해변도로를 따라 걸으며 평화로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섬 욕지도는 육지까지 소문난 만남 메뉴들도 많습니다. 해물짬뽕집 한양식당은 9시 30분부터 대기줄이 생기고 고구마를 소재로 한 담백고소한 고매원 도넛과 함께 마시는 커피 맛에서 여행의 목적과 매력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제주도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활고등어가 욕지도에서 양식되는데 고등어 산지에서 고등어회의 유혹을 뿌리치고 배를 타기는 쉽지가 않으며 바닷바람을 맞으며 마시는 할매 바리스타의 고구마 라떼의 달달함 역시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욕지도의 추억과 향수로 오래도록 남습니다. 섬 여행은 언제 떠나도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바다 위에서 무한한 해방감을 얻고 하얀 포말로 복잡했던 세상 일들을 말끔하게 씻을 수 있는 섬여행이야말로 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활력소이자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수원화성은 한국관광 대표 아이콘이자 성벽길 조명이 아름답고 규모가 커 국내 최고의 야경명소로도 주목받는 곳입니다. 조선 정조 때 축성하였고 정약용의 거중기가 사용된 곳이지만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때 심각한 훼손을 입은 상태에서 방치되다 설계도에 해당하는 화성 성역이길 덕분에 완벽하게 복원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원본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등재 원칙을 깨고 유네스코가 이례적인 등재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야경명소답게 화성은 낮보다 밤이 한층 더 감동스러운 곳으로 화려한 조명 덕분에 화성의 역사적 가치는 더욱 상승하게 되었고 문화와 관광 요소와도 완벽히 조합을 이루어 주말 밤이면 주차장 빈 공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계속 상승 중입니다. 장안문을 기준으로 좌우로 화서문과 동북공심돈에 이르기까지 조명을 받아 아름답게 빛나는 길고 웅장한 성벽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전율이 느껴질 만큼 황홀하고 매력적으로
본격 야행을 시작하기 전 조명을 받은 성벽 아래 길을 먼저 걷는 것이 순서입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조명을 받은 성벽은 밝은 황금빛으로 변하여 마치 200년 전 조선시대 어디쯤으로 뒤돌아가 밤길을 걷고 있는 기분이 들 정도로 화성 야경 산책은 몰입감과 함께 진지하고 흥미가 넘칩니다. 무료 개방되는 성벽 윗길은 아래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반겨줍니다. 고전과 현대의 분위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길고 긴 야행길의 낭만적 분위기에 취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러가 버립니다.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행궁도 둘러보고 카페와 맛집 라스트 오더까지 감안하면 밤 시간이 너무 짧기만 한 것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수원화성 야행길은 하루 만에 다 돌기 힘든 코스이므로 미리 범위를 정하고 시간 거리 안배를 잘 한 후 떠날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북 봉화 분천역과 강원도 태백 철암역을 하루 2번 오가는 V트레인은 V자 모양의 협곡을 지난다 해서 붙여진 관광열차 이름으로 협곡열차라고도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타보고 싶은 충동이 생길 정도로 흥미로운 이 열차는 아기배코라는 애칭을 가진 기관차가 3칸의 객차를 이끄는데 특별 제작한 객차는 하늘까지 보이는 시원한 관광용 개방열차입니다. 개통 10년이 돼가는 관광열차는 차가 갈 수 없는 백두대간 협곡을 오가는데 3회에서 2회로 줄어든 운행 횟수로 성수기나 주말에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도착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면 무궁화나 산타열차로 갈아타야 합니다. 분천에서 철암까지는 약 1시간이 소요되며 끊이지 않는 창방 낙동강물 줄기와 협곡이 아름다움에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데다 관광열차답게 간이역인 양원역과 승부역에서 잠시 정차할 때면 여지껏 경험하지 못한 뜻밖의 낭만과 재미를 누릴 수 있어 좋습니다. 2번의 간이역 정차를 즐기고 나면 어느새 철암역에 도착하게 되고 역 앞 탄광역 사촌에 멈춰있는 시간 속에서 한때 흥성했던 탄광촌 기록을 둘러보다 왕복표를 끄는 승객들은 짧은 휴식 후 곧바로 열차 시간을 체크해야 합니다. 좀 전에 보았던 경치들이지만 여전히 새로운 풍경처럼 설레임은 줄지 않고 다시 보는 낙동강 상류의 힘찬 물줄기에서 무한한 청량감을 느끼면서 곱게 단풍으로 물든 협곡을 달리는 상상도 미리 해봅니다. 2시간의 낙동강 정맥길의 아름다움은 신선함 그 자체였으며 열차가 달릴 때 내는 덜커덩 소리가 아날로그 감성을 깨워주었으나 줄어든 운행 횟수와 승무원의 정겹던 안내방송이 녹음으로 바뀐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V트레인이 비켜준 길로 다른 열차들이 지나는 모습을 뒤로하고 분천역을 나와 차나 도보로 낙동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훌륭한 트레킹 코스가 나오는데 지리에 익숙한 사람들은 일부러 간이역에 내려서 트레킹을 즐기는 곳입니다. 봉화와 철암은 여전히 오지 중에 오지로 꼽히는 만큼 협곡열차를 타기 전 여유로운 시간 계산과 연계 여행 계획을 가지고 와서 느긋하게 오지마을의 자연과 여유를 즐길 것을 추천드립니다. 달력이 10월로 넘어가면서 1년간 꺼져 있던 단풍 알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단풍놀이를 갔다 와야만 비로소 꺼지는 오묘한 인체 신호를 멈추기 위해 10월과 11월은 단풍 관련 검색량이 폭증을 합니다. 1년간 참았던 갈증을 해소할 단풍 명소 중 정선 민둥산 정상의 억새는
가을에 꼭 올라볼 버킷리스트 최상위권 명장면으로 연평균 억새 하이라이트 기간은 10월 16에서 22일 정도로 예상됩니다. 해발 1117m 민둥산은 1년 내내 찾는 사람이 뜸하다가 10월 중순부터 말까지 보름 정도 발걸음이 집중 이어지는 곳으로 수도권과 동해 방향으로 하루 6회 열차가 운행되는 민둥산역이 바로 옆이라 열차역과 바로 연계되는 교통 편의성이 민둥산 억새 인기를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억새는 절정기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 민둥산 정상이 환호성과 감탄사로 가득 차는 시기는 만개한 억새가 바람에 날리기 직전인 10월 중하순이며 하늘이 파랗게 맑은 날 역광이 시작되는 늦은 오후입니다. 온 산을 촘촘히 뒤덮은 절정에 이른 하얀 솜털 뭉치들이 기울어가는 오후의 햇빛을 받아 반짝임과 입체감이 크게 살아나면서 민둥산 정상은 한낮과는 전혀 다른 환상적인 신세계로 변합니다. 먼 발치의 높은 산들이 억새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조연 역할을 하며 바람까지 불어주어 황금빛 억새의 출렁임이 더해지면 눈앞에 펼쳐진 최상급의 아름다움이 사용 가능한 모든 감탄사들을 고갈시킵니다. 정상은 해발 1117m이지만 출발점 고도가 높아 실제 오르는 거리와 높이는 짧으며 2.5km 50분 소요의 증산초등학교 코스와 2.1km 45분 소요의 능전마을 주차장 코스가 있으며 억새 시즌과 주말이 겹칠 때는 주변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순천만에서 여수 섬달천으로 이어지는 20km 해변길은 국내 최고 일몰 명소 벨트로 순천만 S자 일몰에서 와온해변, 여수 여자만과 섬달천까지 긴 해안도로를 따라 국보급 일몰 핫플레이스들이 최상급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순천만 S자 일몰은 자타공인 국내 최고 등급 핫플로 하늘과 땅, 물때, 맑은 날씨가 합작한 지상 최고의 파노라마 뷰입니다. 갯벌을 가로지른 선명한 황금빛 초대형 S자가 명품 일몰의 주인공으로 완벽한 S자 일몰이 되려면 물이 빠져나가고 맑은 하늘과 일몰 방향각이 맞아야 하는데 이 모든 조건이 가장 잘 맞는 때가 10월부터 초겨울까지입니다. 같은 시간 S자 일몰 조금 아래 솔섬해변에서도 황홀한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솔섬해변의 넓이는 거의 무한대급으로 S자 일몰과 반대로 갯벌의 물이 차올라야만 황홀함이 극대화되는 곳으로 황금빛 노을이 반영된 솔섬해변의 주황색 바다는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솔섬해변길을 따라 조금만 걸어 내려가면 와온해변과 연결됩니다. 와온해변의 참 매력은 다른 곳보다 유난히 더 붉은 저녁 노을로 색상 코드표에도 없는 황홀한 색감으로 순천만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이것이 순천만이 일몰 여행지 1순위로 꼽히는 충분한 이유이며 가로등 불빛과 노을의 조화는 더욱 특별하고 퍼포먼스 또한 강렬합니다. 와온해변에서 9km 아래 여수 여자만의 일몰과 노을 역시 완벽함을 자랑합니다. 장청마을 앞 복계도와 장구도 사이로 지는 일몰구도는 완벽함 그 자체라. 이곳은 누가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인생샷이 보장되며 해변도로에 차를 세우고 커피를 마시면서 마음껏 여명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래로 4.5km 더 내려가면 다리를 건너는 작은 섬 섬달천이 나옵니다. 사방이 시원하게 개방된 이곳은 대형 선셋 카페와 주차장이 있어 일몰 명소로 최적화되어 맑은 날 오후면 젊은이들이 주차장을 메우는 여수 대표 일몰 핫플이 되었습니다. 여수 순천의 최고 등급 일몰은 기온이 내려가는 가을부터 초겨울 사이가 가장 아름다우며 이때쯤은 일몰 시간도 적당하여
낮 여행과 밤 여행 사이의 시간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추산 모정탑길이 전하는 메시지는 유난히 강렬합니다. 이곳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든 부모를 모시는 자식이든 아니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아들과 딸이든 종교와 사상을 떠나 모정탑길만큼은 꼭 한번 걸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행정구역상 강릉이나 평창과 정선군에 더 가까운 모정탑길은 전설이 아닌 실화를 쌓아 올린 한 어머니의 처절하고 애잔함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모정탑의 실제 주인공인 차순옥 여사는 서울에서 강릉으로 시집와 네 자녀를 두었으나 아들 둘을 잃는 등 집안의 우환이 그치지 않는 상황에서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노추산 계곡에 돌탑 3,000개를 쌓으면 우환이 없어진다 하여 율곡 이희 선생의 정기가설인 노추산 계곡에다 26년간 돌탑 3,000개를 쌓았고 돌탑 개수가 늘어갈수록 집안은 평온을 찾았으나 차순옥 여사는 10년 전 2011년 9월 66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26년간 자식을 위해 계곡 어디엔가 있는 크고 작은 돌들을 찾고 옮긴 후 하나하나를 쌓고 또 쌓아 3,000개의 돌탑을 완성한 위대한 어머니의 힘 앞에서 그저 가슴이 뭉클해지고 숙연해질 따름입니다. 이 위대하고 믿기 힘든 실화 앞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방적인 사랑을 주시고 떠난 어머니를 향한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들은 모두가 같을 것입니다. 가을이 일찍 찾아오는 노추산 계곡이 단풍으로 붉게 물드는 시기는 10월 20일 이전으로 단풍이 짙게 물든 모정탑길은 더욱 아름답고 애잔함도 더 커집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날 때 단풍으로 곱게 물든 노추산 모정탑길을 꼭 한번 걸어보세요. 차 여사는 생전 마을 주민들에게 탑 관리를 부탁하여 현재 대길이 마을에서 잘 유지 관리 중에 있으며 방문객도 늘고 있습니다. 춘천하면 닭갈비와 막국수입니다. 찬바람이 불면 철판에서 볶아먹는 담백한 닭갈비가 절로 생각나는데 단풍철을 맞아 강원도나 동해안 쪽으로 나들이를 나갈 때 춘천 막기행을 함께 계획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동해안 고성이나 속초 강릉에는 전국구 막국수 집들이 많지만 춘천처럼 닭갈비와 막국수를 함께 맛볼 수 있는 곳이 없기에 춘천 막기행이 더 흥미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춘천 닭갈비는 온도 유지와 뒤집기를 좋게 하기 위해 두껍고 넓은 주물철판을 사용하며 뼈 없는 살코기와 양배추, 고구마, 떡볶이 등과 양념 소스가 주재료이고 따로 육수가 없어도 볶는 과정에서 야채에서 수분이 나와 볶을수록 재료들이 자작하고 촉촉해집니다. 스태프들이 수차례 뒤집어주고 볶아주는 과정을 반복해야 겨우 완성되는 닭갈비는 기다리는 동안 막간을 활용하여 막국수를 먹습니다. 닭갈비 양이 적지 않지만 테이블마다 막국수 그릇이 보이는 것을 보면 춘천에서는 막국수와 닭갈비는 뗄 수 없는 세트 메뉴가 된 것 같습니다. 막국수로 이미 배가 찼지만 닭갈비가 익으면 막국수 기억은 잊고 닭갈비에 집중하게 되는데 하지만 여기서 끝과 마무리가 아닙니다. 남긴 닭갈비 양념에 노릇하게 볶아낸 밥으로 마무리를 해야 비로소 끝이 나며 여유가 있으면 구봉산 카페거리에서 커피를 마신 뒤 떠나셔도 좋습니다. 집 나간 며느리를 다시 불러온다는 전어철이 돌아왔습니다. 전어가 제철인 9에서 11월까지는 다른 어종에 비해 지방량이 3배에 달해 입맛을 더욱 고소하고 담백하게 해줍니다.
회와 구이로 먹는 계절어종 전어는 남해와 서해에서 두루 잡히며 예전에는 다른 생선의 덤으로 끼워줄 정도로 흔하였으며 요즘도 계절 수요가 돌아와도 고급 어종 대비 가격 부담이 없어 가을엔 웬만하면 한두 번은 고소함을 즐겨보는 국민 생선입니다. 예민한 성격의 전어는 활어 상태를 유지하는 전문 횟집을 찾는 것이 좋으며 본래 가시가 많은 생선이지만 뼈채 썰어 먹는 새꼬시회로 즐기며 능숙하게 회를 잘 뜨는 곳이라면 가시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가성비 최고 술안주인 전어회는 새꼬시로 즐기는 것 외 야채와 초고추장을 섞어 비벼 무침으로 먹으면 또 다른 별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을의 진미 전어는 날이 차가워질수록 뼈가 억세져 가기 때문에 가뜩이나 뼈가 많아 쉽게 친해지기 쉽지 않은 어종인 만큼 가을이 깊어지기 전 가까운 전어횟집으로 달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행온의 10월 추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업로드될 전국 주요 단품 소식을 기대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하시어 프리미엄 여행 정보와 함께 하세요.